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핵심 측근이자 복심으로 통하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일하면서 별도의 차명 계좌를 운용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바로 노무현 정신이 친문 세력에 이용당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내부자의 양심 선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 김씨, 그러니까 양심 선언을 하는 데에는 유시민 비판을 하는 것이 크게 작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보자 김한희 씨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보자 김한희 씨는 이제 조국 수호 투쟁 선봉에 서서 온갖 음모론과 거짓 선동을 일삼고 코로나19 관련 궤변을 늘어놓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재단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만든 건데 네. 유시민 재단 이사장이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는 네. 노무현 정신과는 좀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분이 생각을 한 거죠. 네. 저희는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찌됐든 그분 판단은 네, 그분 노무현 판단은 정신과 맞지 않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실명을 밝히지 않고 이제 가명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을 했던 거죠. 네네. 이렇게 만들어서 네네. 거기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글로 네네. 올리곤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이제 코로나19 때 대구 경북에서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지자체장들이 국가에 신속하게 예산 지원을 요청을 했어요. 네. 당연하죠. 네. 근데 그거를 유 이사장이 갈릴레오인가 알릴레오인가 자기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애걸복걸한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 씨가 그거를 보고 자기가 익명으로 운영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네. 이제 그와 관련된 기사를 네. 링크를 해놓고 이제 네. 글을 남긴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기사가 네. 이제 2020년 2월 26일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제목이 유시민 대구 경북 신천지 폐쇄도 안 하고 애걸복걸만 서울신문 네. 기사인데 이거를 이제 공유하면서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 글을 올린 거죠. 예. 그걸 공유한 거 김한희 씨 이제 보면은 네. 유시민 진짜 네. 저 새치열을 어떻게 하지? 네. 한 재단을 리더라는 사람이 전염병이라는 특수 상황 앞에서 정권 논리를 논하고 대중들의 인식을 논하고 있으며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한 지역의 리더를 깔아뭉개는 발언을 너무 쉽게 하는 데다 거기에다가 애걸복걸 당장 사과해야 한다. 이사장이라고 안부를 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썼네요. 네. 이런 글을 올린 제보자는 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보자 김 씨가 이제 비공개니까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그렇죠.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근데 며칠 뒤에 네. 노무현 재단 관계자가 네. 그 김 씨가 쓴 글을 네. 이제 출력을 해서 네. 그에게 이렇게 들이맨 겁니다. 네네네네. 이거 당신이 작성한 거 맞냐? 네. 한희 씨가 작성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 씨는 거짓말을 하는 성격이 아니니까 네. 제가 저거 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재단 관계자가 아니 잘못한 거 같지 않냐? 네. 그러니까 우리 재단의 이사장을 네가 욕하는 건 잘못한 거 아니냐? 거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김 씨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사적인 공간이다. 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 워딩이 저한테 네.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충분히 존중하지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시민 김한희가 작게나마 개인의 생각을 세상에 밝힐 수 있는 영토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시민으로서 대중으로서 비판할 때는 비판을 하고 칭찬할 때는 칭찬을 하며 개인의 대소사를 고백할 때는 고백하는 창구로서 활용한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개인의 영역까지 너네가 이렇게 터치할 수 있느냐, 네. 지적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김한희 씨는 이게 충분히 자기의 개인적인 공간이니까 네. 내 의견을 피력한 것은 네. 직원이기에 앞서서 그렇죠. 개인 김한희 자격으로 그렇죠. 피력을 했다라고 이제 해서 올렸는데요. 네. 참 또 이거를 어떻게 찾아내서 네. 재단 관계자가 이렇게 주면서 네. 이거 네가 썼냐? 그렇죠. 참 무슨 어디 사람 이렇게 네. 트레이싱하는 것도 아니고 참 그러니까요. 예. 여기도 참 대단한 곳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뒷조사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참 재단이 어쨌거나 난리가 났겠네요. 김한희 씨 너무 당당하게 나오니까. 그렇죠. 재단 관계자가 난리가 나서 네. 당신은 이중인격자냐? 이중인격자야? 막 이러면서 이제 고성과 함께 책상을 내리쳤다는 게 김한희 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한희 씨는 이제 감정적으로 격양돼 있으니까 나타나는 반응이거니와 하고 그냥 이제 이렇게 넘겼다고 하는데 결국에 이게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이지 않습니까? 유시민 네네, 그렇죠. 씨가?
그러니까 이 재단 관계자들은 그 유시민 씨를 신성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씨는 어디 가서 비판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 아닙니까? 네. 근데 왜 자기 직원이 그 한번 비판할 수도 있는 거지. 그때 익명 게시판에 네. 그거를 재단 관계자들이 싹 찾아내갖고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뭐 책상을 치고 보송을 하고 지르고 참 이게 민주주의를 앞세우는 재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노무현 재단, 네. 그게 과연 노무현 정신인지.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김한희 씨 입장에서 사실 오히려 지금 이 최 기자 얘기를 보면은 김한희 씨는 오히려 좀 대담하게 네. 좀 맞섰던 것 같고요. 난 네. 당당하다 이렇게 했던 것 같고 네. 오히려 이런 과정에서 자기가 진짜 이 노무현 재단이라는 곳이 네. 특히 이사장이란 사람이 네. 이사장이란 자가 저래도 되는 건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뭐 탈권위주의로 대표되는 사람 아, 그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사진이 그 그렇죠. 여고생인가요? 그 이제 앞에 두고 이렇게 저기 90도로 인사하는 거 그렇죠. 가장 뭐. 대표적인 사진인데. 네, 뭐 탈권위주의 하려고 뭐 평검사와의 대화를 하다가 네. 화가 나서 뭐 입증감은 막까지 하는 거죠. 뭐 그러기도 했는데 어쨌든 탈권위주의를 대표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한 재단이 권위주의로 똘똘 뭉친 네. 그런 모습을 보이니 네. 뭐 김한희 씨가 굉장히 실망을 금치 않았던 거죠. 자, 그러니까 저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무현 재단에서 근무했던 김한희 씨라는 분은 네. 굉장히 유시민 씨 이사장을 보고 좀 많이 이렇게 실망을 했고요. 네,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 개인 본인의 또 네. 사실 유시민 씨 굉장히 좀 발언 수위가 네. 항상 굉장히 아슬아슬해요. 맞습니다. 논란을 자아내죠. 그렇지. 스스로 그냥 그걸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 김한희 씨가 자기 이제 개인적인 공간에 네. 약간의 자기 의사 의사 표현을 했고 네. 그걸 또 재단이 귀신같이 찾아내서 네. 또 이제 이렇게 들이댔고 네. 그래서 또 김한희 씨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니까 이게 무슨 이중인격자냐 소리를 네. 들었고 네. 여기서 아마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네. 또 더 있나요? 원래 이제 징계비가 열려야지 정상입니다. 네. 어떤 사람을 해고할 때는 징계를 열어야 되는데 징계를 처음에는 열겠다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재단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김 씨가 아니 정상적인 의사 표현조차 하지 못하는데 나는 도저히 이 회사를 못 다니겠다 하면서 사직서를 냈다고 합니다. 네. 사직서를 내면서 그런데 사직서를 내지만 나는 징계위 결과를 보고 퇴사를 하겠다. 네. 아니 내부 비판을 개인 공간에 적은 것을 노무현 재단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네. 지켜보고 싶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징계위가 열려서 네. 징계 뭐 감봉 2개월 네, 해도 네, 자기는 네. 나갈 건데 네. 그래도 그 결과가 중요했던 겁니다. 아, 김 씨한테는. 그럼 예. 중요하죠. 네. 그런데 징계위가 열리지 않고 사직서를 냈지 않습니까? 네. 사직 처리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한희 씨가 너무 화가 난 거죠. 네. 그래서 이 억울한 사연을 어디에다가 알릴까 이렇게 네. 하다가 평소에 소셜 네트워크를 이렇게 자주 보다가 저와 이 취재를 같이 한 이제 프리랜서 기자죠. 전혁수 씨한테 이제 연락이 닿은 거죠. 네. 이제 전혁수 씨가 기사로 못 쓴 거를 이제 그 소셜 네트워크 자기의 거기 올리고 한 거를 좀 인상 깊게 본 모양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봐서 이제 둘이서 만나게 돼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 이제 윤건영 의원의 네. 미래연 차명계좌 개설 의혹까지 네.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왜냐면 이 김 씨가 미래연의 네. 노무현 재단에서도 일을 했지만 그 네. 전에는 네. 미래연에서 회계 처리 업무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노무현 재단 측이 일을 키운 거예요. 그렇죠. 사실 김한희 씨 측은 지금 보면은 네. 애초에 이제 기자를 만났을 때는 네. 자기가 이제 퇴사를 하기로 했지만 네. 어쨌거나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고 네. 이제 이런 조치를 했다라는 네. 그런 것을 제보하기 위해서 네. 했는데 네. 얘기를 하다 보니 네. 과거를 이렇게 막 되짚어서 설명을 해야 됐고 네. 그러다 보니 또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미래연으로 근무했을 때 사건까지도 다 그냥 공개를 하게 된 거다. 네, 맞습니다. 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시민의 숭상화가 이 사건을 이렇게 키우게 됐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건 공개했던 게 이제 그 김한희 씨 이제 멘트 보면은요. 네. 미래연에서 일할 때 윤건영 실장님이 현금을 주면서 제 명의로 계좌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불법인지 알았지만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현금 가방을 들고 은행으로 걸어가던 기억이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결국 윤 의원이 미래연 기획실장 재직 당시에 별도의 차명 계좌를 운용했다는 것이 이제 세상에 처음 드러난 폭로된 사건이 됐습니다. 참 얘기 들어보면은
이 노무현 재단이라는 곳 네. 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참 어이없는 네. 일이고 참 앞으로 또 어떻게 이 문제가 흘러갈지 좀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도 또 최 기자와 함께 좋은 얘기로 시청자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